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보험 필요 없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차라리 금을 사라, 투자를 해라 하는 분들, 실비보험마저도 필요 없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판단은 다르겠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이 실비보험으로 인해 매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항상 이슈죠. 보험회사가 손해를 본다. 반대로 실비보험 가입자가 정말 많은 곳에서 도움받고 있다는 뜻이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 등 실비보험은 내가 사용한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에 맞게 보험금 청구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험 라디오에서는 실비보험 가입자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른 채 지나간다면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 보험금 수령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라디오입니다. 실비보험 없는 분들 있으신가요?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심사 조건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혜택도 많다 보니 대부분 가입하고 계시죠. 실비보험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기 부담 상한액이 있거나 없더라도 대부분 사용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보니 보험금 청구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막상 청구를 하려는데 주변에서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면 안 된다. 보험금 청구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치료 직후에 바로 청구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요청으로 서류에 서명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치료 직후에 바로 청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어이가 없으실 수 있는데요. 결국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건데 청구를 하면 손해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언제 청구해야 손해를 안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것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통원이 아니라 입원을 했다면 입퇴원 확인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 확인서가 필요하고 고액 청구권이나 또 다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근데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발급 비용이 무료인 환자 보강용 처방전을 받아야 손해를 안 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과 자기 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1세대 실비, 통원은 자기 부담금이 5,000원이나 만원 공제 후 전액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실비, 자기 부담금은 선택형 급여 비급여 10%, 표준형은 급여 10%, 비급여 20%로 공제 후에 보상해주는 실비로 판매됐습니다. 17년도 4월부터 21년도 6월 31일까지는 3세대 실비보험, 선택형 기준 급여 10%, 비급여 20%였으며 이때부터 3대 비급여인 MRI, 도수치료, 영양주사가 따로 분리되었고 해당 치료는 자기 부담금이 30%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는 4세대 실비보험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이후 보상되죠.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해주고 한도 또한 높으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바로 청구하면 안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이러한 모든 보험들이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플 또는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작성합니다. 근데 보험금 청구서에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직업 등 이러한 개인 정보들을 모두 작성하게 되는데요. 내가 다녀온 의료 기록은 개인 정보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청구 이력, ICPS 보험신용정보 종합 시스템에 남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외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모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규 보험을 준비하려고 할 때 개인 청구 이력을 모든 보험회사가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가입할 신규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하게 가입을 받아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들을 물어보고요. 3개월 이내에 불법성 약물,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복용 사실, 그 다음에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나 재검사 여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통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진찰 또는 검사 이력,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숨김없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이죠. 이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지사항을 위반하셨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년 전에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받았고 7개월 전쯤 약 9일치를 처방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도 해당이 안 되고 3개월 이내에 진단 시에도 해당이 안 되며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약도 30일 이상 처방받지 않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심사를 올려보면 가입 거절이라는 심사 의견을 통보받게 됩니다. 알릴 의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이 조회되다 보니 병원에 다녀왔던 것들이 확인되는 거죠. 3년 전에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검사를 받았는지 검사 결과와 현재 상태를 묻고 7개월 전쯤 어떠한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현재 상태 여부와 해당 병력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희도 머리가 아픈데요. 고객님들께서는 병력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심사를 넣어보면 그동안의 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가입이 미뤄지거나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가입 제한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수액치료 등 경증치료라도 보험사 심사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미뤄야 할까요?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마지막 통환하실 때 서류만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고 1년 후나 2년 후에 보험금 청구권을 한 번에 모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험금 청구할 때에는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방금 설명했던 알릴 의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병원에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았다면 4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를 안 해도 어차피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병원에서 혈압이 높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대부분 30일 이상 처방받기 때문에 이것 또한 4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3개월 이내 의료행위, 두 번째, 3개월 이내의 약물, 세 번째, 1년 이내의 추가 검사 재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전에 병원에 다녀와서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더라도 고지사항에 벗어날 때까지 한 달만 기다린다면 알릴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병원에 내원하는 두통이나 감기, 가슴 통증 같은 경우 단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선 보수적으로 보는 질병이다 보니 고지사항에 최대한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뒤 그동안 모아뒀던 보험금을 한 번에 청구하면 되고 알릴 의무를 성실히 지켰으니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외에 보험 상태가 완벽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할 계획이 없다면 언제든 상관없이 마음껏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했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실비보험, 암보험, 수술비 보험 등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갑자기 조사가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누구나 당황을 하기 마련이죠. 누구든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조사를 받을 때에는 조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가 나왔을 때 협조를 하더라도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에 관심 없고 추후에도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내용이 상관없지만 내가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머릿속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걱정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조사가 나오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면 첫 번째, 보험사의 요청 서류를 거부했을 때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어떠한 치료를 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서류들을 요청하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근거 자료나 서류가 미흡해서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검사 결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던가 사실 여부가 의심되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하게 피곤해서 기력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게 단순한 약이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약이었다 한다면 당연히 조사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보험금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경우에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청구 금액이 30만 원, 터무니없이 높게 나왔다던가 아니면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수액 금액이 20만 원이 나왔을 경우 마찬가지로 조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이니까요. 네 번째로 과잉의료 행위가 의심되거나 과잉의료 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라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의 잘못이 아닐 수 있겠지만 조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의든 실수든 고지 의무에 위반되거나 확인이 되거나 가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으로 고액의 청구가 진행된 경우라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조사는 보험금 청구 이후 조사자가 배정되었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 후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상황이니 서명을 해달라 요청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는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를 가장 헷갈려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자문 동의서는 내가 다녀왔던 병원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받자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 속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의료 자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도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해 자문 등 과정을 알아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까요? 먼저 조사 담당자에게 내가 의료 자문을 왜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내가 피해자인 것 같다 또는 합리적이다 생각이 든다면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나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내 담당 의사에게 추가 소견을 받아 필요한 내용을 같이 제출하겠다. 합의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보험회사 측에서 무작정 다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면 다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바로 동시감정 제도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자주 다니는 병원은 나에게 유리하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병원은 보험사에 유리할 수도 있으니 아예 제3의 상급 병원에서 본인과 보험회사가 함께 감정을 받는 거죠. 이러면 공평하겠죠. 이 경우는 보험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모든 비용 또한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니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동시감정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서 자문 받는다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보험조사 시 함부로 서명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이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 향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장받기 위해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고 작성한 면책 동의서가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작성했다 라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보험사에서 정확하게 설명 안 해줬어요. 이걸 증명하는 게 정말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책 동의서는 서명 안 해도 되는 서류입니다. 세 번째 서류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 서류도 앞에 면책 동의서와 비슷한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향후 청구권에 대해 불이익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재소나 이의를 안 하겠다는 합의서이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면책 동의서와 비슷한 개념이죠. 보험금 청구에 대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류 또한 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사자들이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해 요청하는 서류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지만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청구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단순 병원에 다녀온 내용부터 어디에서 어떠한 약까지 처방을 받았는지 모두 알게 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알린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데 요청을 받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내 보험금 청구에 불리한 치료 기록이 나오거나 혹은 청구하는 별개인 다른 골치 아픈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면 결제를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거고 이러한 내용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 알려준다면 해당 내용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병원 다녀오신 이력들을 전부 조사한다거나 모든 의료 기록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서류들은 필수로 서명해야 하는 서류들이 아니다 보니 동의하시거나 서명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자가 배정되었을 때 함부로 서명해주지 말아야 하는 서류와 서명을 하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도 확인해 볼 권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서명할 때에는 꼭 병원명과 유효기간, 날짜를 명시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병원명이나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가 안 되었다면 병원 이름만 바꿔서 다른 병원들을 다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비보험 청구를 치료 직후에 바로 진행한다면 청구 이력 때문에 추후 보험 가입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추후 보험 가입을 할 계획이라면 기다렸다가 3년 안에 청구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보험금 청구 이후 조사자가 나온다고 연락을 받게 되면 서명을 해야 할 서류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양쪽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합의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젠간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험을 가입한 가족분들이나 친구, 동료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